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91호에 게재된 건설용 3D 프린터 기본 사항을 알아본다는 내용으로 니케이 컨스트럭션 5로 38에서 40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건설 회사들도 뛰어들기 시작한 건설용 3D 프린터 시장이지만 아직도 건설용 3D 프린터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프린트하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건설용 3D 프린터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건설용 3D 프린터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시멘트 계열 재료입니다. 프린터의 선단에 있는 노즐이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일정량의 몰타를 연속해서 도출하고 한 층씩 쌓아가며 복잡한 형상의 구조물을 조형해 나가는데 층당 두께는 1cm에서 수 cm로 프린터에 따라 다릅니다. 적층 경로는 FDM, 용융 적층 모델링 방식이 기본인데 오바야시 구미와 같이 프린터와 펌프를 연동해 제어하여 토출의 개시나 정지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해 경로의 자유도를 높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재료로 사용되는 몰타리에는 압송 시 높은 유동성을 가지며 노즐에서 토출된 후 점성도가 높아져 무너지지 않는 성능, 틱소트로피성이 요구됩니다. 적층 후에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단시간에 굳는 성질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빨리 굳으면 층 간에 비연속층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으로 인쇄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배합 및 프린터 제어 등을 최적화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프린터 개발에는 토목 및 건축뿐만 아니라 재료 및 기계와 IT에 대한 지식도 불가결합니다. 프린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 암을 기반으로 한 프린터는 제어하기 쉽고 세밀한 디자인의 구조물을 인쇄하는 데 적합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인쇄할 수 있는 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대규모 구조물을 만들려면 부재를 분할하여 인쇄한 후 현장에서 조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문형 프린터는 대형 구조물을 현장에서 인쇄하는 데 적합하지만 로봇 암형에 비해 섬세한 디자인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크레인 끝에 노즐이 부착되어 인쇄하는 타입 등도 있습니다. 프린터의 가격은 인쇄 가능한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엔이 시세입니다. 1억 엔이 넘는 제품도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제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져 베타 버전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산 프린터는 일본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구입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로 설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로 자동 시공할 수 있는 건설용 3D 프린터는 성인화로 인한 비용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의 효과 외에도 의장이나 구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툴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푸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동이나 곡면 등이 많이 사용된 디자인도 실현하기가 용이합니다. 설정한 조건이나 하중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재료 분포를 결정하는 토폴로지 최적화와 같은 설계 방법과 조합하면 구조의 합리성이 높고 재료의 사용량을 최소화한 형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등과 같은 재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탈탄소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구조를 합리화해 상부 구조물의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되면 기초의 간략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를 향해 뻗어나가는 구조물을 조형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 건설용 3D 프린터의 특성에 맞는 설계 방법과 이를 위한 툴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바야시 구미, 시미즈 건설, 다이세이 건설, 마에다 건설공업 등의 건설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프린터나 재료를 개발하여 토목이나 건축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여 실적을 올리는 사례가 눈에 띕니다. 건축자재 제조사 등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생고뱅과 스위스의 홀심, 멕시코의 시맥스 등 세계적 제조사들도 건설 프린터용 재료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학의 존재감도 큰데 스위스 츄리 연방공대와 네덜란드의 에인트호반 공대, 델프트 공대 등이 디지털을 활용한 건설 생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토목 구조물이나 가구, 외관, 매설 형틀,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적용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주택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케이스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 급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미국 등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건설용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으며 제시의 가설주택 등으로의 적용을 모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3D 프린터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로 2016년에 소규모 사무실 인쇄를 시작으로 점포와 대규모 주택, 연구시설 등이 속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건설 3D 프린터 개발이 활발한 네덜란드에서는 2021년에 전체 길이 29m의 콘크리트 다리가 완성되고 프랑스에서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위해 육교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급이 추진되고 있는 해외의 건설 3D 프린터 시장 규모는 복수의 조사회사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회사인 인도의 360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시멘트 계열 3D 프린터의 2020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30억 엔에 달하며 2027년까지 약 600억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와 영국 등의 거점이 있는 조사회사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건설 시장 규모가 2026년에 약 10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폴라리스 마켓 리서치는 2029년까지 약 2000억 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조사업체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2027년까지 4조 엔의 수익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기대가 앞서고 있는 여명기의 건설용 3D 프린터의 향방은 향후의 활성화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건설용 3D 프린터, 일본 내 실용화의 원년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